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제 115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분의 좋음과 나쁨. 볼펜 보듯이 마음을 한번 떨어져 봅니다.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진짜. 네, 좋습니다. 자, 3분 고요한 시간 갖겠습니다. 3분 명상 가능한 분들은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0.나 만나는 시간, 0.나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추석날이라 다른 때보다 조금 단촐하게 그러나 좀 더 친밀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서 마음팅 다시 한번 잠깐 보시고요. 기분 상태, 활기참, 명랑, 편안, 여유, 사랑, 친절. 네, 고맙습니다. 그 가만히 3분이든 1분이든 명상할 때
문득 이걸 돌아보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 텐션이고 욕구 생각은 내려놓는 거죠. 그럼 감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나를 보는 게 마음 챙김이잖아요. 이 명상은 쉬는 거고 마음 챙김은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요. 명상할 때 나를 보면 뭐가 보이나요? 명상할 때. 물론 명상할 때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 생각이 고요할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만히 호흡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닦을 때도 그렇고요. 샤워할 때도 그렇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걷기도 마찬가지고요. 청소, 뭐 설거지 다 마찬가지죠. 그때 마음이 고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가요? 자고 있지 않죠? 기절한 것도 아니고 졸도한 것도 아니고 깨어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그때 나가 누군가요? 0점 나잖아요. 그러니까 3분 명상, 1분 명상할 때 0점 나를 회복하는 거죠. 이 저울에 눈금이 있잖아요. 저울에. 이 0kg 이거를 다시 잡는 거죠. 그때그때 우리가 가리키는 게 다르지만 이 명상할 때 0을 가리킬 수 있어야죠. 그 실력이죠. 이 기술 아닙니까? 마음 기술. 마음 기술. 마음 기술을 연마하는 게 마음 수행법이고 그 실력. 0점 나. 끼어 있잖아요. 그때 나 누군가요? 졸도하지도 않고 졸고 있지도 않고 깨어 있잖아요. 그 나, 고요한 나. 그걸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거. 반조. 그때 이제 회광반조까지 되면 아, 경험하고 있네. 경험하고 있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 근데 분명히 깨어 있어. 살아 있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순간만 존재하잖아요. 0.1초 전 어디 갔죠? 제가 말을 시작하는 그 0.1초 전도 없잖아요. 물론 0.1초 후도 없죠. 계속해서 어디론가 흘러가듯이 마치 옛날 영화관에 명멸하는 순간순간만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전도 없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이 조금 전은 어디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 영원히 여기 좀 존재하는 것 같죠. 순간만 존재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어떤 경험이든 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경험. 그 경험. 누가 하죠? 누가 하죠?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짜증이든 즐거움이든 경험하고 있잖아요. 누가 경험하나요? 누가? 그 아는 나, 경험하는 나, 말없이 경험하는 나. 하루 중에 몇 번이라도 종종 그렇게 고요한 시간, 0점 나를 회복하는 시간. 저울이 0점을 회복해야죠. 물건을 딱 측정한 다음에는 내려놓고 다시 딱 0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 휴일에 그래도 좀 0점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화 얘기했었죠. 우리의 삶이 영화와 같은 면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일반 우리가 보는 영화는 그냥 일방적으로 보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참여하는 게 있지 않나. 참여형 영 참여형이라는 거죠. 참여형 영화. 참여하면서 보는 거죠.
observation과 participation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participation도 우리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정해진 연기를 할지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내 딴에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맡은 그 배역을 그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었구나. 이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영화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유 선생님이 오늘 나오셨나? 차례 지내고 오늘 나오셨구나. 그 친절 제가 이제 그 친절 자비 얘기하면서 자비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꼭 비싼 돈 내고 그 엄청난 프로그램에 가야만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저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 그 참석하고 배우면 좋죠. 딴 걸 떠나서 친절할 수 있으면 좋다. 자기에게 친절하고 자기 자비죠. 타인에게 친절하고 타인 자비죠. 그러면 자비 충분하다. 우리 이 지구에 사는 인간으로서 거의 90% 달성이죠. 그 정도만 돼도. 그리고 영화 얘기를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그 전에 본 영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영화에 어떤 대목이 나오는데 그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 볼 때 그 영화의 전체적인 감동도 있고 그 어떤 감독의 어떤 그 특징 또 기법 기교 또 혹은 배우의 어떤 연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거기 그 주인공이나 거기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대사 그런 것도 어떤 때는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요? 대사. 여러분 혹시 영화 보고 참 지금도 기억나는 그 대사가 혹시 있나요? 혹시 한번 그 이렇게 채팅창에 공유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이 대사가 지금 기억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 있으면 한번 볼까요? 어떤 대사가 가능하면 왜 그게 기억에 남는 대사인지. 요즘 뭐 좋은 거에는 인생자가 붙던데 그럼 인생 대사라고 할까요? 네. 아싸 게임 끝났어. 윤 선생님. 이 무슨 영화인가요? 음, 영화도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김 선생님은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인데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그 말씀이 좋았던 거군요. 네. 또 긍정희님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예, 이수진 장군의 말씀이. 최근에 아마 그 뭐였죠? 제목이? 갑자기도 안 떠오르네. 옛날 명랑. 지금 나온 영화 제목은 뭐였죠? 한산이요. 한산. 한산. 네, 한산. 네, 맞습니다. 윤 선생님 범죄의 재구성이 나오는군요. 아싸 게임 끝났어. 제가 이 영화를 못 봐서 맥락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시군요. 게임 끝났어. 어떤 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다른 분들은 혹시 없나요? 네, 문 선생님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에 나오는 거군요. 네, 사랑밖에 없다. 예, 좋습니다. 또 임 선생님은 탑건 2에 나오는데 It's time to let go. let go. 이 let go 이 명상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죠. let go. It's time to let go. 주인공이 과거의 괴로운 기억을 잊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주인공의 동료가 얘기해 줬어요. It's time to let go. Let go. 내버려둬. 네, 좋은 말이네요. 정 선생님은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분노의 영유라고 하는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네. 형제의 소방관. 그렇군요. 그 아무리 불길 속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이야, 이거 참 그렇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쳇말로 독고다이 또 각자도생 이렇게 보일지 모릅니다만 그런 삶은 얼마나 외롭고 허망할까요? 참 멋진 말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좀 연결이 되네요. 저희가 이 긍정심리 수행에서 중요한 게 이 감사자비 수행이잖아요. 이 자비 수행. 계속해서 이제 자비 강조하고 있고 쉬고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쓰는 거 중요하잖아요. 쓰는 거. 우리가 뭐 전부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만 살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왔을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 가지고 온 이 몸과 마음이라는 아바타를 가지고 잘 쓰다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 여행, 지구 영화 잘 찍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한테는요, 이 중요한 게 이 관계 동기예요. 관계 동기. 물론 성취 동기, 유능 동기 다 중요합니다만 인간한테는 이 관계 동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 동기가. 이게 자비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비하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동기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능력. 관계 동기를 충실하게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이 자비의 능력이 모자라게 되면 관계 동기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삶이 행복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관계 동기의 충족에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죠. 또 우리가 성취를 하고 유능을 기르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기초가 이 관계 동기의 충족이라는 기초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사상 누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 관계 동기 정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서 관계 동기에서 그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참 멋지죠. 우리가 오래 살아야 훌륭한 삶은 아니잖아요. 물론 건강하게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살면 더 좋은 일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불건강한 상태에서 연명만으로 오래 살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또 치욕으로의 삶으로만 산다면 혹은 본인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면서 살다 간다면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잘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빨리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죠. 가야 할 곳과. 그 제가 본 영화 중에 오늘 지금 자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The Bucket List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버킷리스트. 이게 2007년 영화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잭 니콜슨 좀 아시죠? 그분 약간 대머리 벗겨지고 약간 좀 시니컬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인상 있게 생긴 분이죠. 이분하고 모건, 흑인 분인데 좀 점잖게 생기신 분이죠. 모건 프리먼. 아마 조상이 아마 뭐 흑인 노예에서 아마 자유로워졌나요? 프리먼, 모건 프리먼. 이 두 양반이 나오죠. 이 사람은 아주 돈 많은 사람이고 잭 니콜슨은. 모건 프리먼은 뭐 직업이 잘 기억 안 나지만 뭐 아마 하류 계층, 네, 블루 칼라의 노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그 버킷리스트, 여러분 버킷리스트는 뭔가요? 갖고 계신가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죠. 이게 버킷, 이게 좀 물통이잖아요. 이 버킷 위에 올라간 다음에 이게 저 교수형 할 때 이 물통 위에 올라가서 이제 목을 맨 다음에 물통을 치워버리게 되면 목이 매달려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죽기 전에 해야 할 리스트, 그런 의미입니다. 버킷. 예. 물통 위에 올라가서 이제 물통 차버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버킷 리스트인데, 이 영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둘이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이 제크 니콜슨은 돈이 많은 노인이거든요. 그 프리만은 마음이 프리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마음이 부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니콜슨과 친구가 돼가지고 니콜슨의 그 재력을 이용해서 같이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실현하는데, 그 중간에 이집트인가요? 피라미드가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이 했다는 말 같기도 하고, 그 이집트 신화인지 뭐 배경은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죽으면 천국의 문 앞에서 두 개의 질문을 한대요. 그 질문을 통과해야 아마 천국 가는 모양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어, 하나는 자기 자신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찾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또 하나는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이 영어 대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Have you found happiness in your life? You found happiness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행복을 찾았냐? 기쁨을 찾았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행복을 주었는가? 이런 거죠. Have your life? Had your life? Had your life made other people happy? 이게 제가 보면 딱 색깔을 바꿔볼까요? 요거는 자기자비 얘기고, 요거는 타인자비 얘기 같아요.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Have you found happiness in your life? 너는 삶에서 기쁨을, 행복을 찾았냐? 그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자기자비와 연결되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Has your life made other people happy? 너의 삶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느냐? 타인자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만약에 이 천국의 문 앞에 서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자 뭐 이게 좀 뭐 좋은 말은 아니면 독고다이라든지 뭐 이런 말 혹은 뭐 각자 도생 이런 말이 너무 살벌해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갈수록 우리가 저는 어린 시절에 야 이제 우리가 점차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이제 우리 인간은 훨씬 더 영적으로 될 거다. 정신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도 하고 또 문화와 예술을 더 즐기는 그런 인류의 시대가 열리겠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벌면 벌수록 돈에 더 얽매이는 것 같아요. 돈에. 희한해. 아니 GDP나 이걸로 보면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GDP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자유로워졌느냐? 이런 물질로부터 더 얽매인 것 같지 않아요? 더 얽매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요. 좀 무서운 말인 것 같아. 그 열심히 삽니다. 각자 도생. 그래서 뭐 요즘은 가능하게 어렵겠습니다만 뭐 얼마 전까지 뭐 갭 투자, 주식 투자 뭐 해가지고 뭐 돈 벌겠다고 뭐 중요하죠. 이 돈이 무시할 수 없죠.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면은 모르겠어요. Have you found happiness in your life? 음,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칩시다. 막 우겨. 나 행복해. 막 각자 막 갭 투자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돈 벌고 돈 벌고 돈 벌고 그래서 돈을 계속 쌓아. 돈을 쌓아. 돈을 쌓아. 돈 쌓기. 돈을 계속 쌓아.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이거는 답 못할 걸요. 첫 번째 질문에는 뭐 그렇게 돈 벌면서 행복할까? 행복할 수도 있겠죠. 행복하다고 우긴다 해도 나 돈 벌면서 행복해. 행복했어. 우긴다고 해도 Has your life made other people happy? 그래서 네 삶이 다른 사람 누군가 행복하게 했어? 여기엔 전 답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무시할 수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만 지금 집착하는 게 아닌가. 내 삶을 좀 영화처럼 한번 보는. 우리 지난번에 소피님도 그랬잖아요. 삶이 참여형 영화다. 그러니까 제 삶의 장르는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그렇게 채팅창에 쓰셨어요. 여러분 삶을 영화처럼 한번 보면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삶 전체를 바라보는 퍼스펙티브, 그런 조망, 그런 것을 가끔은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해 갈지 이렇게 한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끔이라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그냥 흘러가는 삶이죠.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의 삶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가 되고 싶은지, 돈만 많이 벌다 가는 내용으로 영화를 찍게요? 어떤 감동도 없이 다른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오직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일 뿐이고, 그런 영화 재미있을까요? 그런 영화를 진짜 원하나요? 우리 종종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게 몰바레를 종종 숙고해보자, 묵상해보자 그러잖아요. 몰바레? 과연 나는 삶에서 뭘 바라며 사나? 뭘 바래? 종종 뭐 매일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가끔은 뭘 바래?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그 조망하는
그런 돌아봄, 묵상,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긍정심리죠. 단지 쉬고 비우고 멈추고 보기만 하는 명상이나 마음챙김 수행만이 아니라 긍정심리의 수행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가지에 공감하신다면 앞으로 삶이 달라지겠죠. 아, 내가 돈 벌고 그러는 거, 네, 그게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나?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나? 일단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돈만 추구하면 아닐 거예요. 돈도 내 행복의 하나의 요소는 되겠죠.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와, 왜 대단히 부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 친구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존재가 자기 옆에 있어.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불길 속인데도. 아, 참 부러운 거 아닙니까? 글쎄, 100억 갖고 있다. 부러울 수 있죠. 무슨 뭐 루비통 가방이 10개, 100개 있다. 아, 부러울 수 있죠. 네가 가면 나도 간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더 부러운 더 부러운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각자와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라고 뭐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게 나한테 중요한 삶인가? 나는 뭘 바라는 사람인가? 나는 뭘 바라는 사람인가?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가끔은 돌아봐야죠. 그래서 Have you found happiness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행복을 기쁨을 찾았냐? 이 질문에 네 하고 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무엇이었느냐? 너 인생의 기쁨, 행복은 뭐였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답할지. 또 둘째로 Has your life made other people happy? 네 삶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니? 여기에 네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근데 물론 여기에 뭐 그거 뭐 그런 질문 중요하지 않다. 뭐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천국이 있다 믿든 없다고 믿든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가고 싶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음. 그래 내가 돈 벌고 그러면서 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구상의 직업 중에 남을 돕지 않는 직업은 없어요. 사실은 삶에서 다 남을 도와요. 우리 제자들한테 참 좋은 직업이다. 응? 그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참 좋은 직업이다. 그러면서 돈도 벌지 않냐.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직업이 그래요. 제가 종종 또 예를 듭니다만 순두부 하면서 순두부 팔면서 그러면서 돈도 벌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면서 또 건강도 제공하잖아요. 그 포커스죠, 포커스. 내 마인드, 내 관점이 돈 버는 데 가 있냐, 아니면 내가 이 오늘도 순두부를 팔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찾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연구하고 맛있게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을 보고 그게 기쁨이다. 그런데 플러스 보너스로 돈도 생기네.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삶에서도 이 돈도 벌고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순두 팔면서 기쁘게 해주고 이 세상 직업 중에 남을 위하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나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주고 상대방을 해피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직업 중에 남을 돕지 않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직업 활동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두 번째 질문에 쭈삑쭈삑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나는 순두부를 팔면서 나는 길거리를 청소하면서
나는 상담 심리학자로서, 나는 운전을 하면서, 나는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관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은 돈만 벌다 간 사람이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찌 보면 그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은 이 돈만 쌓다 가고, 어떤 사람은 공덕을 쌓다, 공덕 쌓기를 하고 갔다고 할 수 있죠. 공덕. 이 글자가 좀 잘 보이게 쓰겠습니다. 공덕 쌓기. 공덕 쌓기. 돈만 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공덕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른 차이인 것 같아요. 아마 그거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영화 얘기했습니다만 그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만이 나온 그 버킷리스트에 나온 그 대사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긍정심리의 자비, 그 자기자비와 타인자비. 그래서 Have you found happiness in your life? 삶에서 행복을, 기쁨을 찾았느냐? Has your life made other people happy? 너의 삶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자기자비 수행, 타인자비 수행을 기억나게 해주고 또 동기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영화 얘기 말씀 좀 드렸습니다. 1분 명상하고 질의응답 소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 네, 혹은 수행하시면서 좋은 체험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특별히 질문이나 소감 나누실 게 없으면 뭐 명상 좀 더 할까요? 이제 뭐 수행들이 잘 되셔갖고 편안하신가 봐요. 특별히 질문할 것도 없고, 네. 그래도 뭐 수행하시면서 나눈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죠. 아, 제가 네, 윤 그, 선생님. 예, 그 동생 때문에 제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 비구니 동생분. 예. 네, 치매. 그래서 예. 예, 제가 자꾸 도우려고 해도 거부하고 그래서 제 마음도 상하고 네. 또 한편 죄책감이 또 많았잖아요. 네. 해야 된다는 죄책감이 많았는데 주민센터에서 네. 연락이 와 가지고 네. 방문을 해서 상태를 보더니 음. 도와주는 일이 많은 거예요. 오. 그거 아직 진단은 안 나왔지만 네. SOS 긴급 상태라고 생각해서 어. 뭐 하루에 2시간씩 음. 두세 번 요양보호사도 보내서 밖에 산책하게 해 주고 네. 또 밥도 뭐 일주일에 몇 번 갖다 주고 오. 이런 도움을 받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대한민국 아주 복지 시스템 아주 훌륭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인제 그 한 5급 정도가 나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 5회 3 음. 시간씩도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래 가지고 제 짐이 굉장히 덜어졌어요. 아유,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제가 억지로 하려던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막 내가 다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힘든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까 네. 그 주위에 도와주는 거를 음.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좋더라고요. 아,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네. 예 그 감사함을 좀 네, 자꾸 고맙습니다. 주민센터 말씀하시길래 네네. 예. 이건 좀 다른 말씀이긴 한데요. 이게 뭐 제가 이 과학자로서 이런 말씀드리긴 또 조금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뭐 꼭 과학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마음이 좀 풀리면요, 이 바깥도 좀 풀리는 그런 느낌 받을 맞아요,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음. 그걸 과학자로서 증명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냥 음. 경험적으로 음. 바깥의 문제에 내가 이제 좀 얽혀 있을 때는 그게 잘 풀리지 않고 있었고 더 네. 얽히고 그러는데, 이제 받아들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물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이 안 바뀌어도 내가 경험되는 게 훨씬 부드럽게 경험이 돼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바깥 자체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윤 선생님 말씀대로 바깥의 음. 상황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좀 플러스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나라가 이렇게 도와줄 줄은 몰랐는데 네, 정말 큰 짐을 나누어 줘서 네, 일단 가족에게는 자꾸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공격하고 싶은 네, 마음이 든대요. 근데 네, 또 외국 사람한테는 안 그러니까 네, 제가 네,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 줘서 네, 정말 고맙다고 네. 예. 한번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마음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선생님 마음에서 해결이 돼 버리니까 더 이상 음. 그 문제를 주지 않는 느낌?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 또 혹시 라떼님 오셨나요? 지난번에 질문 있으셨는데, 아, 예, 긍정희님, 그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네네, 예예. 저번에 오프라인 모임 때요. 네, 그때 교수님이 이제 "남편의 좋은 모습을 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밖에서 인제 저희 사진 찍고 할 때. 네, 그래서 타인자비 중에 한 기법으로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염하다가 뭔가 그게 인제 염원하다, 뭐 생각하다, 기원하다 이 네, 뜻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맞나요? 네, 그린다 그러면 됩니다. 그린다. 이게 자비 그린다. 기법은 일종의 예예. 심상법이에요. 그 예. 제가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요 긍정 심리는 이게 쓴다 기법이거든요. 명상에 쉰다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긍정 심리에 이제 자비 수행이 들어가죠. 자비는 저는 명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제 쓰는 우리 욕구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자비 수행에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자비관이 있고
전통적으로는 자비관, 자비행 수행이 있죠. 이 자비관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자비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몸으로 행하는 거고, 자비행은. 이 자비기원은 이 기본적으로는 심상법이에요. 심상법. 심상을 쓰는 겁니다. 자기자비, 타인자비. 자기가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의 그 모습을 그려내는 거죠. 마음으로요. 또 타인자비는 타인의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그려내는 겁니다. 이 심상이에요. 심상. 이 심상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심상을 잘 못 쓰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언어 코드로 해도 돼요. 언어의 문장을 반복하면 되니까요. 음. 사람마다 이제 주로 쓰는 코드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경우에 타인자비를 할 때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기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플러스 남편분과의 그 좋은 관계를 그리세요. 남편분의 환한 모습, 남편분과 이 긍정이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 그런 그림을 그리세요. 염한다는 것이 이 마음챙김 싸띠로 번역될 수도 있고 계속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염불, 그럴 때 염불할 때는 부처님을 계속 염념불망하는 거예요. 염념불망. 이 염자가 이 지금 금자에다가 마음 심자거든요. 내 마음에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염념불망.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염해라 할 때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네, 그래서 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예, 예. 근데 이제 그 정확한 뜻은 몰랐는데 잘 안 들립니다. 정확한 뜻은 염하다가 몰랐는데 그 다음에 예, 예. 정확한 뜻은 몰랐는데 그냥 이제 느낌에 염하다니까 염원하고 뭐 이렇게 바라고 그런 건가 해서 네. 이제 집에 와서 그걸 또 한동안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한 예전에 좋았던 모습, 그런 기억들을 이제 자꾸 떠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하는 게 이게 남편이 뭐라고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좀 안 좋게 반응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좋은 걸 생각을 하니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제 대답이 좋게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훌륭합니다. 그거를 한동안 했더니 음, 좀 제가 대답을 안 좋게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텐데 대답을 좋게 하니까 음.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훌륭합니다. 좀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아,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 감사드려요. 드립니다만 우리가 예. 마음의 쌀떡을 채워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쌀떡을 예. 채워라. 이 자비 수행은요. 이 마음의 쌀떡을 채우는 아주 훌륭한 기법입니다. 자비 수행은요. 마음의 쌀떡을 채우는 훌륭한 기법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음.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있잖아요. 음. 이게 마음의 쌀떡이 있으면요.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돼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그 시비지심이 아니라 자비지심으로 대하니까 그 말을 음. 따지지 않아. 따지면은 내가 옳아. 내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렸어라. 그렇지만 개떡같이 말했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어. 왜? 내가 마음의 쌀떡이 채워져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도 긍정심리 중에 뭐가 있었어요? 웰빙 행동 기법.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자비죠. 자기에게 웰빙 행동을 해주는 게 자기자비잖아요. 그럼 이게 그 쌀떡을 채우거든요. 쌀떡을. 쌀떡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싸우지 않게 되는 거죠. 개떡같이 말하면 내 마음에 쌀떡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싸우게 돼요. 말을 그따위로 해. 그게 맞는 말이야? 왜 이렇게 따지게 되니까. 그럼 상대방도 화가 나죠. 근데 내가
잘 이해해 주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 상대방이 느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전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은 꼭 따지고 시비를 걸던 마누라인데 이제는 안 그러네? 모르는 사이에 바뀌게 되죠. 음. 근데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요. 바꾸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네가 나를 바꾸려고 해? 아, 사람들은 이 자율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율의 욕구를 건드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느껴지게 되면 상대방은 오히려 엇나갑니다. 근데 뭐 선생님이 바뀌는 거니까 선생님이 마음의 쌀떡을 채우면서 선생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상대방의 말하자면 그 웰빙 행동하고도 웰빙 인지가 있잖아요. 웰빙 인지 기법이 있는데 웰빙 인지 기법 중에 하나에 그 웰빙 기억이 있잖아요. 웰빙 기억.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상대방과 여행 가면서 좋았던 기억, 이런 좋은 웰빙 기억들을 써놓고 종종 바라보고 그때 흐뭇해지고 그 생각하는 것만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 사람의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고. 근데 물론 웰빙 기억 너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내가 미안했던 것도 좀 떠올리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설사 좀 그릇되게 말해도 나도 옛날에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웰빙 기억, 이런 긍정 심리의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의 쌀떡을 채울 수가 있어요. 마음의 쌀떡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관계가 좋아지게 되겠고요. 우리 긍정희 님이 아주 그때 제가 지나가듯이 말을 해도 그걸 놓치지 않고 내가 상대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을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슨 신경 쓸 건 뭐 있어요. 맨날 봐야 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 맨날 봐야 하는 직장 상사, 동료, 또 부하 직원이 있을 때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 이제 마음을 내가 잘 추스리지 못하면 볼 때마다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을 짓는 거죠. 볼 때마다 업을 져. 볼 때마다 그 사람 보면 그냥 분통이 터지고 그 사람 보면 우울해지고 그 사람 보면 불안해지고 뭐 이런 관계에서 업만 짓는단 말이에요. 공덕을 짓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공덕을 짓습니까? 업을 짓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긍정희 님이 그 좋았던 기억 상대방과의 그 관계에서 그런 그 웰빙 기억뿐만 아니라 실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앞으로 있을 좋은 기억을 만들어내고 이 동기 상태 이론으로 보게 되면은 동기 충족만이 아니라 동기 충족 예상, 동기 충족 예상도 우리 웰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과의 좋은 관계를 미리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기 충족뿐만 아니라 동기 충족 예상, 동기 충족 예상의 웰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 쌀떡이 채워지는 거죠. 이런 웰빙 경험이 이제 마음의 쌀떡을 채우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긍정희 님이 경험하신 거를 또 이렇게 공부로 한번 제가 좀 풀어드리면 다른 분들도 나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자비도 좋은 방법이고 또 넓게 보면 근데 사실 웰빙 행동도 자비고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의 쌀떡을 좀 채우는 일을 해야겠구나. 상대방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바꿀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문제에 너무 초점 두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 마음의 그 건강을 채우는 거, 내 마음의 쌀떡을 채우는 거, 그거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도 잘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그래, 한동안은 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는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또 다시 해봐야겠어요. 그게 제가 변한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 변화하는 거죠.
예. 선생님 내면이 변하니까 네. 아까 선생님의 행동이 다르게 경험되잖아요. 예. 구성주의, 구성주의. 음. 경험은 그냥 박조건이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경험은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뀌게 되면 똑같은 행동도 다르게 경험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쌀떡이 채워져 있으면 그 상대방의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도 다르게 경험이 되는 거죠. 다르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음. 그게 중간에 하다 말면 다시 또 음. 뒷걸음치게 됩니다. 다시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언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굴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갔어요. 높아진 거예요. 조금 갔어요. 높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리지 못하면, 여기까지 올리지 못하게 되면 다시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다시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이 어느 단계까지는 올려놔야 돼요. 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안 가면 이 중간에 멈추면 요 가는 만큼 올라갔죠. 좋아진 거예요. 근데 멈추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 있어서 어느 단계까지 가셔야 이 마음의 쌀떡 채우는 이 자비기원의 심상법이 이 숙달이 돼야 숙달이 돼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숙달될 때까지 끝까지 올려서 어느 단계까지 가는, 예, 그럼 좋겠습니다. 음. 다른 분들도 그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요. 또 여기서 또 이 단계가 있겠죠? 또 단계가 있겠습니다. 예, 좀 중간에 멈추지 말고 꾸준히,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꾸준히. 음. 네, 교수님 까먹지 않고 또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음, 예. 한참 네, 좋아졌다가 네, 또 이제 웰빙 행동도 또 요즘에 좀 안 하고 그러니까 음, 또 다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다 그럴까? 그런 기분이 또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인제 계속 더 해야 되는 거를 음, 예 지금 알았네요. 예 네, 다시 네, 웰빙 행동도 하고 네, 예 그거 좋은 기억이나 좋은 모습을 염하는 것도 네, 네, 또 다시 예 기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너무 꾸준히 한다는 것에 또 부담감을 갖지는 마시고 이게 올라가면 이때쯤 되면은 편안합니다. 예, 자동으로 가요. 자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단계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 과정 중에는, 네, 꾸준히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거꾸로 간다. 되지 않도록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벌써 9시 59분이고요. 그래서 1분 명상하고 소감 질문 또 보고요. 제가 그 소감 질문에 금방 답을 못해도 제대로 못 보고요. 그 제가 그 다음에 보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니까 그 소감 채팅창에 그 소감 혹은 질문도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짧게 진행할 것 같아요. 제가 그 학회 일이 있어서 아마 한 30분 정도만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짧게 30분 정도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명상 1분 하고 여러분 채팅창 소감 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에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소감, 코멘트, 혹은 질문 네, 받겠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이 제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하트를 올리는 것 같아요. 긍정이님이 남편분께 사랑을 올리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표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호 감사님이 윤 선생님한테 마음 공부 나눔해 주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또 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점점 더 포근해지시고 밝아지셔서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된다고요.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 선생님은 위에 보니까 천국 가려면 오늘부터 다시 살아야겠어요. 네, 네, 공감되신다면 네, 고맙습니다. 그걸 가끔 유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어디에 몰두하다 보면 놓치기 쉽거든요. 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어 가지고요.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어서 어떤 일에 빠지다 보면 다른 일을 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돈만 벌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이게 행복을 주었나? 이런 관점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평소에 자기 직업관이죠, 직업관. 자기의 그 직업관을 이거 관자 아닙니까? 이 관. 내가 직업을 뭐라고 보느냐? 돈 버는 거로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 직업을 통해서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네.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네. 저 사람과의 어떤 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일이 특히 뭐 사무직 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장사를 하고 바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직접 사람을 만나잖아요. 순두부를 팔거나 커피를 팔거나 바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는 아주 즉각적이죠. 네, 그런 분들이 더 보람이 클 것 같아요. 이 사무직에 일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이렇게 연결이 좀 먼 경우도 있거든요. 좀 노력해서 연결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잊지 않고 함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 남은 휴일 이번에 월요일까지 휴일이죠.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면서 마음 공부 한번 좀 나의 행복, 자기자비, 다른 사람의 행복, 타인자비. 근데 관계 동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진짜 행복해지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그 명절 되시고 또 한 주 동안 늘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